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틀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해보죠. 오늘은 약간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처럼 매틀랩은 어떻게 씁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나는 어,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활용하면서 매틀랩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프로그램 할 줄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 아카데미아 들어가면 여기 기본 배우기라고 했을 때 튜토리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걸 다 보면 매틀랩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매틀랩 기본적인 개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이미지 프로세싱,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래밍 테크닉 등등등 좀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할 만한데 영어로 돼 있을 수는 있지만 동영상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그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 사용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볼래요. 어, 여기 바로 뜨네. 매틀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이 있는데 머신러닝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자동차, BMW, 오버스티어링 감지하기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고 네, 뭐 다른 주제들이고요. 예제를 어디서 보냐면 어떤 사례들인데 사례 말고 시작하기 누르면 이거는 튜토리얼이고 튜토리얼 말고 해보고 싶은 게 어디 이렇게 여기 있나 보다. 얘는 조금 다른 거예요. 붓꽃 군지파 자기 조직화 맵이라는 기법을 써서 하는 건데 얘는 일단 패스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럴까? 여기서 deploy shallow training 예제들이 좋은 게 많은데 어디 갔는지 다 모르겠다. 뭘 보려고 한 건지 이미지가 없네요. deploy shallow network simulink 말고 예제 체지방 추정 그래 이런 걸 해보자. 자 체지방률을 추정한대요. 연령과 체중과 신장, 목 둘레 이게 데이터예요. 13개의 신체적 특성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체지방률을 추정하는 신경망을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를 준비하기 Body Fat Database라는 이게 이미 매틀랩을 설치하면 들어있어요. 아 잠깐만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딥러닝 툴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자 설치부터 하세요. 만약에 안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냥 치면 돼요.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폴더 현재 D 드라이브에 뭐 저는 이 폴더에 있는데 이 폴더 안에 저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폴더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매틀랩이 설치된 그곳에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들어옵니다. X랑 T 이 두 가지 안에다가 집어넣자라는 건데 이 많은 데이터가 현재 ANS라는 answer라는 변수 안에 들어갔죠. 근데 XT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X 복사할 수도 있지만 직접 쳐보면서 하면은 좋습니다. Body Fat Database 그 다음에 데이터셋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주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두 가지 데이터가 떴네. 아까는 answer에는 x 값만 들어갔는데 여긴 t 값도 들어왔죠. x 값은 answer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13가지 변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인가 보다. 이 맨 앞에가 보니까 나이, 두 번째는 체중. 우와, lbs구나. 파운드니까 이걸 킬로그램을 바꾸면 좀 수치가 적어지겠죠. 신장은 인치로 돼 있네. 목둘레는 센티미터로 돼 있고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t 값은 뭔가? t는 어떤 하나의 한 줄이구나. 데이터 수는 252명에 대한 데이터네요. 총. 그래서 사이즈 X, 사이즈 T 이렇게 쳐보면 이 밑에 이렇게 뜨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워크플레이스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X는 13 곱하기 252, T는 1 곱하기 252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X랑 T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 다음에 set demonstration 데모 rand stream 해가지고 난수를 선정하래요. 난수를 만든대요. 해보자. 이게 뭔지 궁금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나와요. 혹은 help 해서 set demo rand stream 하면은 여기 간단한 설명이 나와요. 이것은 default stream for reliable sample results. 어떤 데모 뭔가 예시를 만들고 옵션들이 있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doc 도큐멘트에서 치면 새 창이 열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별로 관련 내용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헬프보다 좀 더 자세한 게 보통 나오는데 얘에 대해서는 크게 없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숫자를 뭘 생성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죠. 카피 페이스트 하면 이게 어딘가에 백그라운드에 저장이 됐나 보다. 세팅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결국 뭔가 이렇게 여기 있구나. 아닌가? answer 아니고 변수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이 함수는 변수를 생성하는 함수가 아니라 이 매틀랩의 어떤 실행 환경을 설정해주는 그런 함수인가 봐요. 뒤에 나온 숫자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쭉쭉 읽어보면은 계층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웃풋을 해석하는 거죠. 이 히든 레이어가 15개. 이건 0이란 뜻인가? 그래서 fit network 15. 그래서 net을 합니다. net이라는 변수에는 fit net이라는 함수로 15개를 만들면은 그래서 네트워크가 변수 타입이 특이하죠. 여기는 네트워크라는 타입이고 아이콘도 달라요.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그 중에 내용이 좀 비어있네. 내용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채워 넣나 보다. 현재 커넥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view net이라고 하면 이런 창이 뜰 건데 view net net이라고 저장된 이 변수를 view를 해보면 현재 이런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된 거다. 여기서 사실 WB 이런 것들이 현재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 인풋도 아직 안 했고 여기 근데 밑에 보면은 인풋이 13이고 뭐 어떻게 해서 아웃풋이 하나가 됐죠. 그쵸.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었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트레인 했어요. 넷을 트레인 했는데 X랑 T 데이터를 가지고 넷을 트레인 하니까 그 결과로서 넷과 TR로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 넷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해볼까? 카피할 수도 있지만 직접 치세요. net, tr은 train net, xt 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구나. 트레인의 결과로서 이 이미지가 떴어요. 그 다음에 현재 9번 이터레이션을 했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0초밖에 안 걸렸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4.59,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뮤, 평균값 등등에 대한 어떤 이걸 돌렸을 때 결과가 여기 뜨네요. 퍼포먼스라든지 이렇게 뜨는데, 밸리데이션, 트레이닝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는 이 밑에 활성화가 돼요. 스탑 트레이닝 하면 트레이닝 하다 멈출 수도 있고, 플롯이니까 이걸 누르면 결과가 창이 뜰 거예요. 퍼포먼스를 눌러보면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까지 다 했네. 테스트까지 했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트레인은 한 때보다는 에러가 높아졌네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트레인 스테이트, 그래서 트레인 할 때 점점 그라디언트가 낮아지고 뮤가 올라가고 failure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 트레인 평균적으로 이게 에러니까 에러가 0에 가까우면 좋죠. 에러가 0에 가까운 애들이 이 정도고, 가장자리로 0보다 큰, 10보다 큰 애가, 에러가 큰 애들도 있는데 실제 되게 별로 없다라는 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 많고,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팅 데이터셋은 적기 때문에 별로 색깔이 많이 없는 거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이쯤에 에러가 나타났는데, 그 5라는 숫자가 적정하면 우리가 뭐 에러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플랫 퍼폼은 여기 이걸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TR이라는 걸 한번 보면 이제 트리 구조로 이 트레이닝 한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트레이닝 결과가 저장이 되죠. 그 결과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뷰넷 한번 다시 해보면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거고, 13개 들어와서 1개 아웃풋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알겠다. X는 인풋이고 T는 리얼 밸류구나. 진짜 값이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나이는 25살이고 몸무게는 154파운드에다가 키는 7.75인치.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의 체지방의 참값은 12.3이고 또 누구의 체지방 값은 이거예요. 결국 얘네들 이 13개의 관계가 13개의 데이터가 인풋일 때 그 사람의 아웃풋은 12.3이고, 이런 어떤, 그러면은 각 사람마다 13개씩 집어넣었을 때 각 사람마다 참값이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 13개와 이 한 가지의 그 관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공식을 만들기 힘들지만 컴퓨터 머신러닝을,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참값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나오는 거죠. 눈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게 딥러닝 모델화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해서 퍼포먼스가 36인데 MSE니까 에러죠. 에러가 36.9404. 퍼폼 이걸 치면은 아까 클릭했을 때랑 똑같은 그래프가 뜨겠고, 그래서 X에 테스트 인덱스 TR, 지금 이 TR을 열어놨는데 여기에 인덱스가 테스트 인덱스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딨죠? 여기 있다. 테스트 인덱스, 밸리데이션 인덱스. 그래서 5번, 4번, 7번, 14번, 16번, 21번, 25번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5번 데이터, 6번 데이터, 그런 요 번호 5번, 6번, 7번 이 번호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252개 중에 얘는 38개. 38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서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근데 여기 x를 보면은 x는 13 곱하기 252 개죠. 요거를 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x 한 다음에 or, 그러니까 컬럼이죠. 컬럼 13개죠. all은 여기서 13개를 뜻해요. 13개 컴마 tr.testIndex를 찾자라는 건데, 이걸 하기 전에 tr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모든 tr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 이게 트리 구조예요. 스트럭처 구조예요. struct. 그래서 tr.testInd라고 testInd라고 치면 아까 잠깐 보여줬던 요거 5, 6, 7, 14 이 것들이 뜨잖아요. 그때 x에 1,1 저번주에 했던 거 잠깐 보면 1,1 하면 23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23. x에 모든 거 콤마 1 하면 요 한 줄이 나와요. 모든 열에 대해서 첫 번째 모든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열만 나타나게 행과 열이니까 치면은 13, 154.25 이런 식으로 요 줄 내용이 떴죠. 반대로 얘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에 첫 번째 행의 모든 데이터를 뽑아봐라.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되겠죠. 23, 22, 26 요 순서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x에 1에서 5, 1에서 5 하면은 5칸씩 요 데이터가 뜨겠죠. 내가 선택한 요 5개 데이터. 행 5개, 열 5개. 그러면 x의 모든 거에 1에서 5 하면은 얘가 뜰 거예요. 이 모든 행에 대해서 5개 열만 출력해라. 그러면 5개 열, 여기까지만 출력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x의 모든 열에 즉 이렇게 괄호를 대괄호를 한 다음에 1, 2, 3 하지 말고 1, 3,5 1열과 3열과 5열에 대한 모든 행 13개 행을 다 출력해라. 그러면은 1열, 3열, 5열에 대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1열, 3열, 5열을 그냥 인덱스, 인덱스라고 매틀랩은 대소문자가 구분을 해요. 인덱스라고 대문자로 쓰면 대문자로 1, 3,5라고 치고 ind 소문자로 1, 2, 3 하면 얘는 다른 변수로 저장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자, 인덱스를 135를 쳐서 ind라는 데다가 넣었어요. 그 ind를 열어보면은 135 들어있죠. x의 모든 행에 대해서 1, 3, 5 3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1, 3, 5 이렇게 출력하면 뜨는데 다른 방법을 x의 모든 행에 대해서 ind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ind에 지금 135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요. 얘랑 얘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ind가 얘랑 얘는 치환 가능하죠. 똑같으니까. ind는 135니까. 그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tr 테스트 인덱스라는 것을 출력해 보면 결국 38개의 숫자들이죠. 이 숫자들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x에 5, 6, 7, 14, 16, 21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뭐 컴마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도 값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를 다 38개 숫자를 다 쓰지 않고 테스트 인덱스라는 걸 써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보면 13 곱하기 38이에요. 38번까지 있어요. 얘는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 5번 사람의 데이터, 두 번째는 6번 사람의 데이터, 세 번째는 7번 사람, 네 번째는 14번 사람. 필터링이 된 거예요. 252명 중에 38명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따로 저장을 하는데 테스트 x라는 변수에다가 그 결과를 넣어보자. 테스트 x는 x의
모든 행에 대해서 tr.testIndex 요 변수에 정의된 38개 행을 받아오자. 그럼 테스트 x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 x라는 변수가 추가가 됐지. 그다음 테스트 t는 t 값 중에 똑같은 여기 all이라고 했는데 사실 t는 한 줄이기 때문에 이 all은 1로 바꿔도 상관없죠. 한 줄이니까.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받아오라는 뜻에서 all, 똑같이 tr의 테스트 인덱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받아오자라는 거예요. 받아왔어요. 그러면 t랑 x가 원래 데이터였는데 그 중에 샘플링이 된 거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t랑 x. 그리고 이제 여기 테스트 x 데이터를 net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아까 보면 view net이라고 하면 input hidden 해서 아웃풋이 됐죠. 그래서 13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테스트 데이터를 인풋을 하면 어떤 걸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추정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추정된 결과를 테스트 y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net 그래서 테스트 y 값은 네트워크 이미 생성됐어요. 네트워크가 처음에는 빈 네트워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fitnet 15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트레인 했어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XY를 가지고 트레인해서 트레이닝된 업데이트된 네트워크를 지금 저장을 한 거죠. 그 업데이트된 네트워크에다가 거기에다가 테스트 X를 집어넣는 거예요. 테스트 넷에서 테스트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데 테스트 X 그러면 테스트 Y 값이 나와요. 자, 요거는 추정된 값이에요. 넷이라는 모델에 의해서 인풋을 넣었을 때 y 값이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view net으로 하면 여기서 13개의 인풋, 네, 38명에 대한 13개 행이죠. 13개 변수를 38명에 대해서 넣었더니 그 38명에 대해서 한 값이 나온 거예요. 각각 한 값. 그 추정된 결과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그 y 값. 근데 우리는 true value를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t죠. t는 실제 그 사람의 체지방이고 y는 추정된 체지방이에요. 이 추정된 네트워크는 다시 설명하면 252명에 대해서 학습된 그 학습 모델 거기에다 38명 데이터를 넣었더니 38명에 대해서는 y 값이 나왔어요. y를 클릭해보면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t는 참값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t랑 y 간에 격차가 있겠죠. t랑 y 간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MSE,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에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건데 그 결과가 네트워크에다가 테스트 T 참값과 추정된 Y 값을 집어넣었더니 36.9404가 나왔습니다. 퍼포먼스예요. 이 모델의 퍼포먼스. 모델이 에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플러팅 해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y는 net x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모든 값이네요. 모든 252명에 대한 모든 값을 net으로 집어넣으면은 y가 나와요. 근데 이 y는 t랑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y는 x를 통해서 추정돼서 y가 나온 거고 t는 참값이죠. y는 추정값이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y와 여기서 32명에 대해서 추정값과 참값을 비교를 한 거고 여기서 전체 252명에 대해서 추정값인 y랑 참값인 t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걸 레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했네요. 그러면 y는 net x라고 해서 y값 252명에 대한 y값 추정된 값을 넣고 t는 있고 이미 플롯 레그레이션 t랑 y를 넣으면은 이런 그래프가 뜨는데 y랑 t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요 점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틀어져서 계산이 됐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선 위에 파란 선이 지나가면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모델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 거. 그 다음에 에러, 그게 바로 에러죠. 에러를 좁히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아까 뭐 설명했지만 에러를 히스토그램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에러가 있다. 그런 거. 자, 에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데이터가 일단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우리가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를 15개를 했는데 네트워크를 바꿔보죠. 넷은 fit, net 뭐 한 5개만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해놓고 view, net을 하면 여기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5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아웃풋을 추정하자라는 거죠. 트레인을 합니다. net으로 그 다음에 x랑 t를 집어넣었을 때 net을 업데이트하고 tr 결과를 받아오자. 5개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13개를 넣었을 때 하나의 값이 나왔죠. 11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가지고 학습이 됐는데 일단 닫고 뭘 보려면은 결국 x를 다시 y 안에다가 새로 이 넷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 넷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된 넷에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롯 레그레션에서 t는 참값이고 새로 수정된 값 y를 집어넣으면은 그래프가 뜨죠. 아까랑 조금 다를 거예요. 87, 256 이렇게 좀 R스퀘어도 좀 다르고. 자, 레이어를 더 많이 넣어볼까요? 히든 레이어를. 그러면 넷을 새로 정의합시다. fit net 100개를 넣어볼까요? 넷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 네트워크를 그걸 view 넷을 해보면 다시 view 넷을 해보면 100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인풋과 아웃풋을 집어넣어 보죠. 트레인 해봅니다. 트레인 넷의 x, y 넷, tr은 트레인에서 지금 생성한 100개짜리 초기화 됐어요. 초기화된 요거를 모델을 넣고 거기에 x랑 y가 아니고 t 값을 집어넣으면 넷이 생기고 tr이 생길 거예요. 그죠? 약간 시간이 더 걸렸네. 아까보다 조금 더 걸렸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냐, 결국은 얘를 또 그려보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우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나? R스퀘어 자체는 큰 의미는 아니야. R스퀘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죠. R스퀘어가 높을수록 좋지. 근데 이 R스퀘어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비슷한 거냐 안 비슷한 거를 보려면은 요걸 해보면 돼요. RMSE를 MSE 민스퀘어인데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T랑 Y를 다 집어넣어 보면 78 36 36보다 78이 더 큰데, 요것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플롯이 생겼죠. 우와, 굉장히 이상치가 하나 있네. 무시해도 될 만한 이상치가 하나 있고 대부분 여기에다가 속했네요.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좀 특이 케이스가 있나 보다. 이 모델에 맞지 않는 사람이죠. 이 히든 레이어가 100개인 이 모델에서 마이너스 100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한 사람은 그 모델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 사이인데 플러스 쪽이 더 많네요. 에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러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이 숫자가 되게 큰 이유가 그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모델이 되겠죠. 네, 이것은 참값을 알 때, 실제 데이터를 알 때, 뭐 연령이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지방을 알 때 이런 모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어떤 뭔가 분석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우리가 알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분석해 라고 바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둘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지방이 관련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노하우예요. 연령과 체지방이 관련이 있나 없나? 연령을 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까 X랑 T 중에 X 샘플 X라고 합시다. X는 전체 X에 나는 두 번째 열 체중을 보겠다. 키를 보겠다. 목둘레?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가슴둘레랑 배둘레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골반둘레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8번 허벅지 둘레랑 이두박근 둘레가 11번. 이두박근 팔뚝은 어디지? 여기 12번. 손목은 뭐 살이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샘플을 뽑았습니다. 샘플 T도 뽑아야겠죠. T는 T에 똑같은 얘를 여기다 T만 바꾸면서 자 뽑았어요. 아니야. T는 똑같이 T는 샘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샘플 T는 T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X는 그래서 13줄짜리를 지금 몇 줄이야? 샘플 T 8줄 5개의 변수를 빼고 8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T를 샘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네트는 fit net 50개의 히든 레이어를 넣어볼까? 더 많이 넣어볼까? 어떻게 나올 히든 레이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계속 왔다 갔다 이게 그 개념이 있어요. 딥러닝의 깊이를 깊게 하는 거죠. 더 많은 딥러닝을 해서 분석하는 데이터 작으니까 딥러닝 많이 해도 속도는 많이 안 걸릴 거예요. 500개 해봅시다. 그러면은 view net 하면은 500개 히든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트레이닝을 시켜야겠네. 넷을 업데이트하고 tr을 만들어내고요. 넷에 아니지 트레인에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국 이 모델 빈 모델이에요. 형태만 있는 이 모델 집어넣고 샘플 X랑 샘플 T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500개니까. 자, 들어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여기서 스톱할 수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밸리데이션 체크. 자, 지금 보면 근데 밸리데이션 체크라든지 이런 게 옵션인데 밸리데이션 체크가 6번 뭐 있죠. 에포치 사이즈는 9개 이터레이션. 이거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방금 17초 걸렸네. 이걸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그럼 8개 인풋이 들어가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왔죠. 그리고 나온 그래서 샘플 Y는 넷에다가 샘플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죠. 그래서 결국 샘플 Y랑 샘플 T 간의 얼마나 비슷하냐 유사하냐를 보면 되는데 MSE 값, 그러니까 에러를 분석하는 게 퍼포먼스라고 했네요. 변수 안 넣어도 되고 단순히 MSE를 보겠다. 이 넷에 대해서 테스트 샘플 T랑 샘플 Y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면 숫자 자체는 커졌네. 그리고 샘플 Y 플롯 레그 이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T 샘플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게 절대적인 어떤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숫자라서 MSE라는 게 저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225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네. 레그레션도 더 낮아지고 더 안 좋아졌네요. 데이터가 몇 개가 빠지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과정을 해야 돼요. 인체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두께도 있고 너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위들에 대한 게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의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13개를 샘플로 줬지만 여기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더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체지방이 정말 높은 확률로 측정이 되는 그런 변수들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다양한 트라이얼을 해봐야겠죠. 넣었다 뺐다. 트라이얼 자체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만 넣어보고 두 개만 넣어보고 그런 것들 이제 이 폼문 안에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하나만 넣어보고 두 개만 넣어보고 이거랑 이거 넣어보고 이거랑 저거 넣어보고 하는 식으로 폼문을 돌려서 얘네들 중에 어떤 가장 이 값이 잘 나오는 트레이닝 결과가 좋은 것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포문을 돌리면서 이 결과를 계속 누적을 시키면서 제일 숫자가 적게 나오는 MSE가 적게 나오는 혹은 레귤레이션 했을 때 차이가 좁혀지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가 혹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여기서는 x 13개의 변수에 대해서 숫자들을 가지고 또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250개인데 현재 뭐 5,000명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표가 엄청 크겠죠. 테이블이 그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특정한 어떤 변수 측면에서 결국 참값이 또 있어야겠죠. 이 참값을 가장 잘 추정해내는 모델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 모델을 찾는 거 이게 리서치예요. 그래서 모델을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 데이터 한 사람을 입력하면 돼요. 그 사람은 나이가 30이고 키랑 몸무게가 얼마고 어디 둘레가 얼만데 그 데이터를 딱 넣었더니 당신의 체지방률은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델의 신뢰성이 99%면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정을 해주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겠죠. 근데 모델 자체의 추정 성능이 70%다. 70%도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느 정도의. 네. 하나만 더 해보자. 넷은 넷을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넷을 간단하게 했을 때 아까 트레인 샘플 트레인 해보면 트레인 됐고 그거에 대해서 MSE는 이것도 크네. 여전히 크네. 프로그레스 플라트 여전히 좋진 않네요. 데이터를 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게 사실 그래.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 하는 거죠. 데이터 입력받아서 예측된 결과를 제시하는. 그래서 가장 많은 딥러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쏘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델을 잘 만드는 거. 모델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들어가는 항목들을 바꿔보는 거. 그게 하나의 저거고요. 두 번째는 옵션. 여기서 옵션 얘기가 없는데 옵션을 바꾸는 게 있어요. help train 하면은 train이라는 doc train 여기 보면은 tr value name and value 여기 이것들이 다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체크포인트 파일, 체크포인트 딜레이
GPU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옵션을 어디다 집어넣지? AI 트레인 펑션 EW 뭐지? 에러 웨이트. 옵션을 어디다 집어넣나? 인풋 딜레이. 이 모델은 옵션이 없는 모델인가? 트레인. 이 모델은 그렇구나. 다음번에는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방법이었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트레인하고 트레인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를 보면서 모델의 정확성을 보는 그런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로 한번 수정해 보기 바랍니다.